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산.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이것은 쓰레기 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쓰고 얼마나 버린 걸까요? 숨이 막히고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한 3, 4년 전부터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뭐가 속속 올라오는 쓰레기 더미가 산보다 더 높았으니까. 쓰레기 더미는 하루가 다르게 괴물처럼 자랐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무려 약 20만 톤.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허가받은 2,000톤의 100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놓고 방치한 겁니다. 아야, 쓰레기 무슨 쓰레기 우리 위안에 이봐. 오만 쓰레기구만. 대한민국에만 오만 쓰레기 다 나왔지.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병원 폐기물 못 들어 이거. 아유.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동네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냄새 맡고 가스 맡고. 지독하죠 지금 냄새. 그 이제 빨리 하고 내려가야 돼. 오래 있으면 안 돼. 어디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전국에서 열로 다 갖다 버렸으니까 전국에서. 몇 달째 물을 뿌리며 쓰레기 산의 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에 언제 다시 불이 날지 모릅니다. 요 지금 불씨가 살아있다니까요. 요 포크레인 작업 지금 한 2, 3일만 안 하면 바로 불나요. 불이 나면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마을로 다 덮치잖아요. 불만 나면 그 냄새나 타는 냄새가 악취가 들어갑니까? 전부 동네로 다 가지요. 그래 문을 못 열어 문을. 지금 여름이 지금 자꾸 다가오잖아요. 여름 되면 파리야 여기 못 살아 못 살아. 제일 불쌍한 게 주민이야 주민. 주민이 제일 억울하지. 지난 겨울은 악몽이었습니다. 쓰레기 산은 연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불기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땅내 나면 사단을 한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아파 죽겠어. 지금 지천 나고 가래도 나오고 자꾸 떼기 질질하고 자꾸 내 이카고 앉았어. 아유, 자 손수건을 가이 땡기래. 제 아침 저녁으로 가면 냄새가 얼마나 오는데 바람이 불기도 해요. 바람이 이리 날로 오기 불면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바람이 저 부익결에 이리 날로 오기 때문에 냄새가 어떻게 나요? 쓰레기 치우는 거 보고 죽거를 얼른 좀 해줘요. 우리는 이제 곧 죽기만은 밑에 아들이 좀 살아야 될까 이래요. 연기나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쓰레기 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주변으로 흘러듭니다. 때문에 주변 토양은 물론 논밭까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쓰레기산에서 500m도 안 되는 곳에 상수원인 낙동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20여 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소를 키우기 시작한 김병용 씨. 처음엔 모두가 부러워하는 소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산이 생긴 뒤로 이유 없이 소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매일 지옥이. 그 쓰레기와 전쟁. 이건 매립도 못합니다. 매립해본들 얼마나 어떻게 해야만이 매립이 잘 되겠어요. 언젠가는 이게 지하수 오염이 다 되거든. 새 나간단 말입니다. 4년 전에 쓰레기를 갖다 재기 시작해서 재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민원을 넣고 해도 그때 행정에서 막아줬으면은 이런 쓰레기 산이 안 생긴 거예요.
답답하죠. 뭐 답답하고 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Almost 170,000 CNN의 보도로 의성 쓰레기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쓰레기산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제작진은 이곳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를 분류해보기로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부터 음료수 병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옵니다. 뭐고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거를 여기 분리도 안 하고 그래. 이래 갖다가 그래. 진짜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왜 처음에 그래 버릴 때 그 딱딱 분리해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래? 왜 그런 거는 그래 정부에서 그런 거는 왜 법을 강하게 안 다루고 왜 그러는데 그 울분이 터집니다. 썩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플라스틱. 이 방치 폐기물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에이 뭐 설마 그 쓰레기가 아무리 쌓여봐야 산이 되겠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보니까 이게 산이 작은 동산이죠. 쓰레기가 많이 쌓이도록 방치를 했다는 것이 더 정말 화가 났죠. 근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 뭐 정부나 지자체 여기에서는 한순간 그 방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국은 쓰레기로 인한 피해 그 주민들이 다 입죠.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뒤죽박죽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돈을 주고 태워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산이 전국에 무려 235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게를 합하면 120만 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서야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1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것인데 10년 동안에 워낙 그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을 몰랐던 거죠. 그 위기 상황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감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사실은 그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월 중국이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加快生态文明体制改革建设美丽中国 매년 2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연쇄 피해가 우리나라의 쓰레기 대란이 비닐류도 이렇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자 재활용 업체들은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는 한국의 쓰레기 수거 대란을 낳았습니다. 갈 곳 잃은 한국산 쓰레기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출량의 80%를 동남아 5개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필리핀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거의 2배나 증가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휴양지로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한국산 쓰레기로 큰 화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 자리한 한 재활용 업체. 제작진은 필리핀 관세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은 이미 멈춰선 상태.
공터에는 큰 쓰레기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I thought this is all from Korea, but this is maybe almost 1 year. 이 쓰레기들은 재활용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재활용은커녕 1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Like this? Because even number, even liters, I don't 이 know. 한국산 쓰레기들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수입했지만 정작 이곳에 실려온 이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 폐기물들이었습니다. 민다나오 세관 담당자는 이것이 불법 수출된 쓰레기라고 판단했습니다. According to DENR and also with my findings, what is recyclable is only 3% of this total volume in favor of the government, and this is now the subject for repatriation to Korea. 이곳에 쌓여있는 한국 쓰레기는 5,100여 톤. 축구장 3배 넓이의 하치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민다나오 섬의 관문 민다나오 국제항. 2018년 7월 한국산 쓰레기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2차례 수출된 쓰레기 양은 총 6,300톤. 컨테이너를 열자 쓰레기 더미가 드러납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깨끗한 플라스틱들이 담겨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섞여 심출수가 흐르는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Consist of mixed plastics, electrical materials, woods, and diapers. Heterogeneous composition of the waste, which constitute a violation under Republic Act 6969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law which ban the transportation of hazardous waste. 이 사건은 필리핀 전역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한국에 불법 쓰레기가 통관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쓰레기 반환 촉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한국이 되가져가라고 소리쳤고 필리핀 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필리핀의 한 환경단체. 이들은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people has an uproar for these sentiments is that South Korea is treating the Philippines as a dumping site, as a garbage. Really disgusting because Philippines is not rich country's dump site. So like Korea, we have lots and lots of plastic issues. And then some other countries' problem will be, and plastic waste will be coming here in the Philippines. 실제로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불법 쓰레기를 수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뒤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동남아시아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Kaya natin ang Canada. We'll declare war against them. Kaya man natin yan sila. That they better pull that thing out. Or I will set sail doon sa Canada. Ibuhos ko yung basura nila doon. 필리핀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닐라 항구 근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골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분리 배출 시스템이 없는 필리핀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Here in the Philippines, the plastic is a big problem. But you can see in the Philippines, segregation is generally not done at the household level. If they are not recycled,
they will end up in the sea. We are an archipelago. We are surrounded by the sea. And they will definitely contaminate our rivers, our waters, our seas. 마닐라의 한 미술관 마당. 고래의 뱃속에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한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바닷가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는 6kg이나 되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해안 곳곳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쓰레기가 수출되고 있는 또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한 마을,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자 마을 사람들의 생계입니다. 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폐플라스틱을 골라 내다 팝니다. Indonesia, kita tahu bahwa Indonesia merupakan negara salah satu negara terbesar untuk pencemaran plastik di negaranya, dan ini menjadi sangat perhatian. Walhi DKI Jakarta menyebut Jakarta ini saat ini sedang mengalami darurat sampah. Ini Jakarta belum memiliki peraturan yang sangat progresif untuk menekan pengurangan sampah di DKI Jakarta. 마을 입구는 온종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오는 쓰레기차들로 문전성시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은 하루 8,000톤 내외. 하루 수백 대의 쓰레기차들이 부려놓고 간 쓰레기가 만든 풍경은 차라리 비현실적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곳에서 찾은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쓰레기 양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나 인간의 해결 능력을 넘어선 방대한 쓰레기 산. 이 속도라면 지구는 곧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덮여 질식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Even if everyone all over the world try to clean the plastic, but the industry is still producing a massive amount of plastic that human being cannot handle anymore. And that is the amount of plastic that had become like a continent in our ocean. What do we do about it? 이르마 씨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녀가 찌따름 강가로 안내합니다. 이곳은 수년 전만 해도 쓰레기가 넘쳐나던 곳입니다. Oh, it's mountains of it. 그녀는 5년 전부터 이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식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였죠. Instead of having plastic as a mountain here, we're now having plants in the Citarum River. Ah, it's beautiful. This is life. Plastic is death. 100여 개의 지류를 거느린 찌따름 강은 자카르타 시민을 비롯한 3,5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맑았던 찌따름 강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로 한순간에 망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건기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을 뒤덮어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라는 오명까지 썼습니다. You can see it's all like this. Most of the stream is full of garbages. So can you imagine how many of these garbages go to the ocean every day? It can easily consider a few million tons of it. 찌따름 강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지역의 군인들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덕분에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군인들이 강 옆에 있는 넝쿨을 걷어내자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드러납니다. 강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쌓아놓은 것입니다. 강변은 이렇게 쓰레기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Deep down on the land, there's a lot of garbage until 5 meters down in here.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alize. How that we waste not only our river, but we also waste our land. 필사의 노력으로 많이 정화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르마 씨. What we have, the Indonesian food.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리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When it goes to the ocean, it's end of the story. Your cosmetics are very famous here, and there's a lot of Korean product. So my message is, it is produced there, but then the waste end up here, you know, and then when it end up here, it will kill many, you know, animals, and it will ruin the ecosystem. That might end up also in the ocean of Korea. So it's a cycle of problems. 결국 필리핀으로 수출되었던 우리의 쓰레기는 지난 2월 되돌아왔습니다. 불법 수출된 6,300여 톤 중 1,200여 톤이 먼저 반송된 것입니다. 3번에 걸쳐 반송된 쓰레기는 현재까지 컨테이너 195대 분량. 돌아온 쓰레기들은 우리의 쓰레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며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한국에서 수출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말은즉 우리가 처리 못한 쓰레기들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다가 동남아시아로 보내다가 또 여기가 또 막히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토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런 불법 방치 폐기물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 시스템이나 처리하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저희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필리핀에서 돌아온 쓰레기 전량을 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죠. 하지만 소각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소각 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반송되어 온 쓰레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나누어 소각되었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 톤당 단가가 3, 4년, 5년 사이에 거의 2배, 3배가 뛴 거고요. 타업장 폐기물 매립 단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톤당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했던 게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요. 5배 이상을 뛰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소각을 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소각장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던 걸까요?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000만 톤. 이 중 40%가 단순 소각되고 35%가 에너지로 재활용됩니다. 요즘처럼 매립과 소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 업체는 수거한 폐비닐로 산업시설에 필요한 연료를 만듭니다. 들어온 폐비닐은 선별, 분쇄, 세척, 건조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SRF라고 불리는 고형 폐기물 연료입니다. 주로 시멘트 회사 같은 산업시설이나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입니다. 석탄도 보통 한 5,000에서 6,000 칼로리는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 고용연료 SRF 고용연료 제품인 경우에는 8,000 칼로리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발전소에 쓰기 가장 최적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같이 고형 연료를 만드는 업체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납품처인 열병합 발전소의 판로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SRF 고용연료가 생산을 해놓고도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열병합 발전소가 지금 그 LNG로 대체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뭐 관계 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고형 폐기물 연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전국 5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열병합 발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환경오염을 염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발전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완공된 나주의 열병합 발전소는 아직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형 연료 생산업체에 폐플라스틱을 납품하려던 재활용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 쓰레기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용연료를 써서 열병합을 하거나 화력발전소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게 오염물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기준을 엄격하게 잘 지켜주면 진짜 청정한 상태로 운전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주민들은 우려를 하는 거죠. 어차피 어딘가는 져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이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합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쓰레기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제주도. 그러나 이곳은 대한민국 쓰레기 문제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일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과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재활용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버리면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그러나 이 안에서 나온 쓰레기 대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분리를 해주면 쓰레기 양도 줄 건데 종량제 봉투는 무조건 소각이다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 배출 쓰레기 상태는 어떨까요? 쓰지도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그릇까지 엉망입니다. 쓰레기 천국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완전 쓰레기 천국이잖아요. 이 살기 좋은 데가. 살기 좋은 데가 다 쓰레기 천국 됐잖아요. 제주도는 2010년 이후 관광객과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쓰레기도 급증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2010년 이후에 관광객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구 수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개발 행위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폐기물 발생량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문제는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능력입니다.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산북 소각장 입구.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백 미터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총 500톤.
그중 200톤은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각장은 노후화되고 처리 용량이 부족해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 노후화로 일일 처리하는 양이 140톤밖에 이제 처리를 못해서 이제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제주도는 지금 제일 지금이 고비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은 남은 쓰레기를 비닐에 씌워 보관하는 겁니다. 하루 평균 적으면 70톤, 많으면 1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일 저렇게 쌓입니다. 제주도 쓰레기의 3분의 1이 야적장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지만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쓰레기가 아래에서 썩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 섞여 있는 상태여서 이건 실질적으로 태울 수밖에 없는 쓰레기고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2년 동안 이렇게 쌓인 쓰레기가 약 5만 2천 톤. 하지만 소각장도 매립지도 한계를 넘어선 제주도에서 이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와 다르게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도내에서 모든 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져 있다 보면은 환경 오염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거 도민 세금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재앙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가 느린 거죠. 왜? 쓰레기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 민원이 일어나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까지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안 맞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 우리나라 육지에서의 쓰레기 상황도 제주도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제주도는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3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과 5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맞춰서 처리 시설을 늘려서 대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이 우리의 산업 구조와 소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이 안 되고 이게 자연계로 흘러가게 되면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좁은 땅덩이에 높은 인구 밀도. 게다가 최근에는 1인 가구까지 늘어나면서 간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쉽게 쓰고 미련 없이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기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의 도움을 받아 쌓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페트가 마대 한 자루에 배가 한 10개, 10개 들었는데 한 8kg 나갑니다. 한 자루에 8kg,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이 넘으니 이런 자루를 16개나 쌓아야 합니다. 요 보시는 요 자루가 인구 1인당 1년에 사용하는 폐 플라스틱 양입니다. 세계 최대 사용량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리 배출만 잘하면 다 재활용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10개 중에 4개는 버려집니다. 왜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가공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원료가 되는 압축 플라스틱 쓰레기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쓰는 원료 중 국산은 30%뿐이고 나머지는 수입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게 여기 지금 호주에서 온 거예요. 일본 것도 일부 들어와요. 한국에 비하면은 대체로 전체가 다 고품질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수입산을 섞어 써야 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서 들어온 식용유 톤인데 이거는 지금 외부 재질도 HDPE로 되어 있고요. 이 뚜껑 자체가 이것도 자체가 HDPE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이게 PE인데 이거를 PP로 많이 써요. 그 재질이 다 각각 달라요. 3가지, 4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까지. 재질을 단일 재질을 써주면 재활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그게 너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을 전량 수출하는 이 업체로서는 수입산 폐플라스틱의 가격과 품질이 월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수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용기류하고 그다음에 필름류의 재질 구조 개선이 빨리 돼야 되고요. 그 생산자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품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이제 그걸 단순히 쓰레기의 관점이 아니라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것이 자원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경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누구도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온 이 국토를 망가뜨릴 권한은 없거든요. 덜 소비하는 거, 덜 배출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변화는 현실을 자각한 소비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환경단체에서 마련한 불편의점 행사장. 이게 둥글게 딱 봤을 때 둥글게 되면 잘하신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보자고 마련한 행사입니다. 오늘은 일회용 포장 대신 짜투리 천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일회용 포장재가 넘쳐나는 시대. 이것만 줄여도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막 쓰고 막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아이랑 항상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모든 제품에 다 플라스틱이 있고 심지어 뭐 친환경 매장에서도 다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과일을 담아서 팔아서 저는 그걸 사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소비를 안 하고 자급자족한다거나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은 최대한 좀 불편한 거를 조금씩 하나씩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체재를 찾을 수 없어서입니다. 대체재만 있다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우선순위가 일단은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고민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대량의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장례식장이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의 2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그릇으로 일회용품을 대체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웠지만 대신 매일 수십 킬로그램씩 쏟아지던 쓰레기가 사라졌습니다. 7, 8년 전도부터는 그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회용을 안 쓴 후로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일회용품을 안 쓰는 장례식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장례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컵 안 쓰고 일회용 안 쓰고 공만 그렇게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 보세요, 우리 쓰레기 있냐? 쓰레기 플라스틱도 아껴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쓰거든요. 생수병도. 모든 국민이 정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쓰레기 줄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진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 재생에너지 업체.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해 산업용 기름을 생산합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주시, 서귀포시 중에서 오늘 들어온 거는 제주시에서 들어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료인가요? 예, 원료입니다. 예, 이것이. 주 원료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비닐류입니다. 원래 이 자체가 최초의 석유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석유로 추출한다는 방식으로 이런 거라든가. 고무장갑이나 노끈같이 기존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었던 폐 합성 수지가 이곳에서는 모두 원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발포성 이제 포장재들이라고 그럽니다. 석유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예, 석유 나옵니다. 예, 예. 이 원료들은 세척이나 선별 과정 없이 바로 가열로로 보내집니다. 가열로의 온도는 300도에서 400도 사이. 이 안에 들어간 폐비닐들은 열에 의해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름이 추출됩니다. 소주를 내리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폐비닐을 집어넣고 녹이면서 유증기가 나오고요. 유증기가 다시 응축 냉각을 시키면 그게 바로 기름으로 탄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업체에서 하루 사용하는 폐비닐의 양은 약 30톤 내외. 여기에서 9,000리터의 기름이 추출됩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플라스틱 열분의 연료유라고 부릅니다. 저게 이제 청정 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석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일러 등유 있죠. 가정이 쓰는 보일러 등유 정도의 수준에 있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에서는 이 기름을 아스팔트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친환경적입니다. 10시간 이상 가열해야 하는 가열로는 열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합니다. 비닐을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에 비해 대기 오염물질도 90% 이상 줄어듭니다. 소각에 비하면 우리가 연소, 태우는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기오염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리고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감량화에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과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처치 곤란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자원화를 못해서 또는 소각도 매립도 못해서 방치하는 쓰레기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는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해서 자원순환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과정인데 EPR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생산자는 반드시 재활용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재활용하는 비용도 너네가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포장재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에 그런 생산자 책임 잔용 제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제 화살은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을 벌이는 한 온라인 모임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였습니다. 플라스틱 과대 포장을 반대하는 플라스틱 어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줄이자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회용품을 써서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개인의 실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플라스틱 어택 시민행동이라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문제, 과대 포장, 이런 포장재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기업이 변화해라.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게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택이란 말을 쓰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60여 명. 그중 상당수가 학생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실제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한 100분의 5%밖에 없고 나머지는 바다에 벌어져서 막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히거나 그런 사례가 있대요. 1회용 컵 이제 그만. 일회용 컵 이제 그만해. 아예 컵. 오늘 찾은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일대입니다. 먼저 팀별로 흩어져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을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배꽁초 이런 거는 아예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버려진 양도 양이지만 이 상태로는 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뜯어주지 않으면은 보시다시피 모양도 막 있고 이거 저희가 뜯기도 힘들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뜯겨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재활용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투명으로 위아래 다 같으면 페트로. 근데 여기다가 빨대 넣죠. 여기다가 컵홀더 넣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버리죠. 음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일일이 씻어서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분담금까지 없어요. 재활용 분담금도.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업체들이 이 테이크아웃 컵은 재활용해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컵 보증금제가 필요한 거죠. 테이크아웃 컵은 팔고 그만이거든요. 무조건 쓴 다음에 버리죠. 그리고 모두 함께 세금으로 해결하는데 이런 체계가 있으면, 이런 체계가 계속되면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되게 시급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플라스틱을 안 쓰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이 너무나 편리하거든요. 1시간 만에 양손 가득 일회용 컵을 주운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꺼내놓고 보니 수백 개가 넘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컵들을 씻은 뒤 브랜드별로 분류해서 가장 많은 일회용 컵이 나온 매장에 직접 돌려줄 계획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에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도 안 됐는데 거의 200개 넘는 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정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버려진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빨리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경각심이 생겼어요. 이미 일단 이렇게 이번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일단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행이 주운 일회용 컵을 챙겨 들고 향한 곳은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는 한 커피 전문점. 그 앞에 주워온 일회용 컵들을 쏟아부으니 한가득입니다. 일회용 컵 이제 그만. 아예
이제 이 일회용 컵들을 돌려줄 시간입니다. 가져가기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희가 플라스틱 컵 어택을 했는데 홍대에서 1시간 동안 쓰레기를 주웠는데 컵 중에서 메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재활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혼자 텀블러 갖고 다닌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런 개인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낼 때는 분명히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스위스의 한 유명 기업 본사에 이 기업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어택의 일환으로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영국의 환경청 앞에서도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기업이 플라스틱 병을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들은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이어져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쓰는 기업과 사회에 변화를 촉구하고 관련 제도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소비자 주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그런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소비자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제품을 규제 이전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규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폐기물 문제는 너무 임박한 정말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레기산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전 국토를 잠식해버린 쓰레기산. 경전철이 지나는 이곳에도 약 20여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 26만 톤의 쓰레기가 교각 높이까지 솟아올라 있습니다.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 된 쓰레기산. 과연 우리는 쓰레기의 경고로부터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